오늘도 용찬호 채널에서 다룰 법한 굉장히 평범한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감기가 왜 정신병인가? 지금 예민하신 분들은 알겠지만은 제 목소리가 평소하고 조금 다를 거예요. 제가 오늘 좀 말을 낮에 많이 하기도 했고, 제가 어제 거의 죽을 뻔했습니다. 감기 걸려가지고. 3년 만에 제대로 된 감기를 처음 걸렸어요. 집에서 목욕을 하고 나면은 목욕으로 돼 있는 거에서 실내 온도로 이렇게 맞춰 놓잖아요. 제가 이제 불을 꺼놓고 만지다 보니까 그거를 잘못 눌러가지고 보일러를 꺼버린 거죠. 그래갖고 자고 일어나니까 제가 너무 추운 데서 잔게 돼버려가지고 감기에 걸렸습니다. 지금 이제 감기 걸린 지 4일차. 감기 기운이 살살 올라올 때가 첫째 날. 그리고 둘째 날이 엄청 아팠어요. 그래서 이 정도 아프면은 다음날은 괜찮겠지 한데 3일째도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가지고 3일차에 제가 모든 것을 이룰 때 심상화 기법을 굉장히 많이 썼거든요. 뭐 다른 채널에서 접해보신 분들도 많을 거고, 뭐 책으로 접해보신 분들도 많을 거고, 예전에 유행했던 시크릿 같은 데서 보신 분들도 있을 텐데, 내가 진짜로 마음가짐을 잘 먹고 심상화를 제대로 하면은 내일은 내가 괜찮아질 거다. 내일 내가 건강하게 사람들하고 얘기하고 건강하게 거리를 걸어다니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 자려고 하는데 이제 막 콧물 쏟아지고 막 이제 난리가 난 거죠. 재채기 한번 하면은 척추부터 여기 뇌까지 저리 타고 진짜 답도 없었는데 자고 일어나니까 완전 100% 지금 나은 건 아니지만 정말 씻은 듯이 괜찮아졌어요. 지금도 살짝 이제 코가 막혀 있긴 한데 거의 90%까지 이제 컨디션이 올라온 것 같아요. 아는 지인분이 뭐 토론회, 독서 토론회 같은 거 한다고 그래가지고 아는 지인분도 만나 뵙고 뭐 쇼핑도 하고 막 그러고 들어왔습니다. 아주 정상적으로. 제가 패션 컨텐츠를 또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말가죽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이 비싼 말가죽 자켓은 살만한 가치가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컨텐츠로 만들려면은 제가 입으면서 이거를 기록을 해야 되더라고요. 이게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그래가지고 오늘 또 큰맘 먹고 말가죽 자켓을 컨텐츠를 위해서 또 구입을 했고, 여튼 어젯밤이 정말 고비였어요. 와, 진짜 힘들더라고요. 이거는 정말 역대급으로 아프더라고요. 종합 감기약 보면은 증상 써진 거 있죠. 그냥 그게 다 오는 거예요. 목이 엄청 붓고 헛기침 나고 이러는 거예요. 제가 이제 가족하고 전화하다가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이, 그러면은 도수 높은 술을 조금만 마셔봐라. 그러면은 목이 정말 한결 괜찮아질 거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래서 제가 인터넷에 검색을 해봤더니 감기 걸렸을 때 술 먹는 게 일시적인 증상 호전은 있을 수 있지만은 면역력이 내려가서 오히려 안 좋다. 감기 걸렸을 때 술 마시는 건 안 좋다는 게 대세더라고요. 지인이라는 술이 원래 약용으로 나온 거거든요. 감기 걸렸을 때 먹는 술로 나온 거예요. 제가 따놓은 진 중에서 가장 이제 퀄리티가 좋고 맛이 좋았던 게 몽키 47이어가지고 취해서 해롱해롱 하면은 면역력이 내려가는 게 맞아요. 근데 내가 허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47도짜리 술을 요 잔에다가 한 요 정도 딱 따라갖고 마신 거예요. 그 뒤로 목이 안 아프더라고요. 헛기침도 안 하고. 지금 코가 막혀갖고 목소리가 이상하지 목 상태는 거의 90% 돌아왔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실 줄 압니다. 의사들이 말하기를 감기 걸렸을 때 술 마시면 안 좋고 어쩌고 저쩌고. 근데 이거는 굉장히 민간요법으로 예전부터 내려오던 거고, 저는 효과가 있었어요. 믿어서 효과가 플라시보 효과로 있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자면은 플라시보 효과는 과학적으로 유효한 방법입니다. 이런 고도수의 술이 감기에 아무 효과가 있든지 없든지 간에 내가 있다고 믿으면은 진짜로 효과가 있다는 거는 과학적인 사실이거든요. 플라시보 효과는. 물론 현대의학적으로 플라시보 효과를 엄청나게 크게 생각 안 하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감기 걸린 상황에서 이렇게 47도나 되는 술을 마시는 거는 그냥 증상이 호전된 것처럼 느끼는 거지 실제로는 안 좋아진다. 지금 현재 정설이라고 하는 거에 근거해서 말씀하실 수는 있는데, 1800년대, 그러니까 19세기 중반까지만 해도 바이러스의 존재를 몰랐어요. 박테리아와 바이러스의 존재를 잘 몰라가지고 그때 어떤 의사가 산모를 보러 가기 전에 산부인과 의사들한테 손을 씻게 했어요. 염소가 포함된 소독액으로 손을 씻게 했는데, 그렇게 하고 나서 산모 사망 비율이 엄청나게 줄었어요. 근데 그 의사, 다른 의사들 모함 받아가지고 나중에 정신병 갔거든요. 의사들이 자기가 지식인이고 프라이드가 높다 보니까 병원에서 피가 좀 튀기고 막 이렇게 지저분한 손 이런 거를 좀 훈장처럼 생각을 했대요. 그러던 시절이 불과 200년 전이에요. 지금 최신 의학이 완전하다고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목이 소독이 됐는지 뭐 플라시보 효과인지 모르겠지만은
저는 고도수의 술을 취하지 않을 정도, 제가 평소 주량을 아니까 요 정도 마셔가지고는 전혀 취하지 않으니까 그만큼을 딱 마시니까 그 뒤로 목 통증이 없어진 거는 확실하거든요. 귀납 추리하는 능력으로 내가 실제로 해보고 맞는 것들에 대해 가지고 좀 자신만의 논리를 세워가는 게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또 들고, 10년 동안 10,000명 이상의 한국인들을 또 추적을 해가지고 나트륨 섭취와 사망률 간의 관계가 있나 해보니까 또 관계가 없다는 논문이 이제 또 최근에 한국인 저자들이 해가지고 만들어진 게 있는데, 소금을 많이 섭취해도 상관이 없다 이런 말이 아니라, 소금을 지나치게 많이 섭취하는 것만큼이나 나쁜 게 소금을 지나치게 적게 저염식하는 거라고 해요. 그러니까 다른 거 있잖아요. 뭐 콜레스테롤 섭취라든지 지나친 지방 섭취라든지 이런 것들에 비해서 나트륨 섭취가 실제로 사망률하고는 크게 상관이 없다는 거죠. 근데 논문이 사실 과학적 정설은 아니고 논문 자체가 그냥 논하는 문서예요. 주장이거든요. 그래서 나트륨 섭취가 많으면은 빨리 죽는다, 뭐 이런 논문도 있고, 아니다 별 상관없다 이런 논문도 있고, 반론이 많아요. 일본의 장수마을 가보면은 그 할머니 할아버지들 엄청 짜게 먹거든요. 수십 년 동안 하루 3끼 라면만 드신 할아버지가 90세 넘게 장수를 하셨습니다. WHO에서 무슨 나트륨을 독극물처럼 만들어 놨는데, 물론 그렇다고 하는 논문도 많지만 아니라고 하는 논문도 굉장히 많다는 거고, 한국인 대상으로 실험을 해봤을 때 최근 또 논문이 큰 상관관계가 없다. 그러니까 나트륨 많이 먹어도 상관없다가 아니라 나트륨 섭취와 사망률 간에 큰 상관관계가 없다. WHO 기준으로 초과해서 먹어도 크게 건강상의 문제가 없다. 그래서 아는 지인분 독서 토론회 가기로 했으니까 그날 내가 완전히 이게 다 나아가지고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사람들하고 잘 대화하는 모습을 상상했어요. 그렇게 상상을 하다가 지쳐서 잠이 들어갖고 일어나니까 몸이 너무 개운한 거예요. 보통 이제 감기가 길게 가면은 7일도 가고 보통 일주일이라 그러잖아요. 첫날 조금 목이 간질간질하고 둘째 날에 엄청 아프고 3일 날에 엄청 아팠는데 이제 4일차인데 심상화한 다음날 괜찮은 거예요. 뭐 과학적으로 사실이니까 플라시보 효과는. 사람들이 사이비 종교 믿는다 그러면은 되게 선입견이 있잖아요. 물론 그런 거에 속아가지고 막 돈을 막 다 바치거나 이런 거는 진짜 안 좋은 거지만, 믿음이라는 건 사람한테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어떤 분은 보면은 내 눈을 바라보면 모든 게 다 낫고 내 손을 잡으면은 뭐 만병통치가 되고 뭐 이런 분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진심으로 믿는 사람한테는 그 사람이 뭐 내 눈을 바라봐 해가지고 진짜 바라보면 낫는 거예요. 진짜 믿으니까. 저도 어젯밤에 그렇게 하고 나니까 그 다음날 이렇게 괜찮아진 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제 개인적인 용도로도 좀 남기고 싶어갖고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폐렴이나 뭐 B형 간염이나 에이즈 이런 거는 정신병이 아니죠. 진짜로 이제 바이러스가 들어와야 걸리는 병인데, 감기는 정신병이 맞는 이유가 대부분의 공간에 감기 바이러스는 존재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 주변 어디에나 감기 바이러스가 있어요. 제가 실수로 보일러를 꺼가지고 체온이 급격하게 떨어진 상태에서 감기 바이러스가 들어온 거예요. 평소에 우리가 감기에 걸리지 않는 이유는 우리 면역체계가 주변에 있는 감기 바이러스들을 잘 막아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어떤 이유가 생겨가지고 내 면역력이 내려가면은 강제로 우리 몸을 쉬게 하기 위해 가지고 감기 바이러스를 우리 면역체계가 들여보내는 거거든요. 그러면 강제로 몸이 쉬게 되잖아요. 제 주변에 아는 분 중에 굉장히 유명한 작곡가분이 계시는데 K-POP 그룹의 앨범을 완성해가지고 그 작업이 엄청 고됐대요. 그래서 몇 달을 거기에 매진을 하다가 다 끝내고 나서 이제 너무 잘 됐다 하고 딱 마음을 푸니까 바로 그날 독감에 걸려가지고 일주일을 들어 누웠다고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마음을 딱 푸니까 몸이 쉬기 위해 가지고 감기 바이러스를 들여보낸 거예요. 평소에 엄청나게 막중한 업무를 할 때 중요한 순간에 나의 어떤 집중력이나 이런 것들이 고도로 올라와 있는 시기에는 감기에 잘 안 걸려요. 정신력으로. 근데 그게 해소가 되었고 딱 풀리면은 감기에 걸리는 경험을 다들 해보셨을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보일러를 모르고 꺼버려가지고. 감기 바이러스는 우리 주변에 항상 존재하는 거예요. 이게 못 들어오는 이유는 건강한 걸 당연하게 생각하는 잠재의식이 우리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 면역체계가 그런 것들을 막아내는 거고, 어떠한 이유로 좀 쉬어야지 또는 막 긴장했다가 딱 풀리면은 감기가 바로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리적인 이유가 굉장히 큰 거죠. 주변에 항상 감기 바이러스가 있는데 감기 바이러스는 변종도 엄청 많아요. 백신으로 막을 수도 없어요. 맨날 변화하는 건데 어떻게 막아요? 항상 있는 건데 어떨 땐 걸리고 어떨 땐 안 걸려요. 심리적인 이유가 굉장히 크다는 거죠. 이게 심상화나 이런 것들이 건강에도 엄청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거를 제가
오늘 좀 몸소 깨닫는 것 같아가지고 너무너무 신기한 것 같아요. 정리를 좀 해보자면은 감기 바이러스는 우리 주변에 항상 있어요. 그러한 감기 바이러스를 들여보내고 안 들여보내고는 여러분들의 면역 체계에 달렸는데 그 면역 체계는 심리적인 요인이 굉장히 크다는 거예요. 내가 한 거는 어젯밤에 오늘 건강하게 사람들하고 커뮤니케이션하는 심상화를 했을 뿐인데 내 마음가짐에 따라 가지고 정말 많은 게 바뀐다. 긴장하다가 마음을 풀면은 갑자기 감기에 걸리고 마음을 좋게 먹었더니 바로 다음날 증상이 호전되고 이게 절대로 우연일 수가 없어요. 감기 바이러스는 어디에나 있고 우리 몸으로 들어오게 하냐 안 들어오게 하냐는 여러분들의 선택이에요. 그리고 그것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정신상태, 마음가짐이기 때문에 감히 제가 말씀드리건데 감기는 정신병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사석에서도 감기는 정신병인 거 아세요? 이러면 사람들이 에? 이러는데 제가 하는 말을 다 듣고 나면은 그래도 한 70%의 분들은 그런 것 같아요 해주시더라고요. 그냥 제 주장일 뿐이고 의학적인 얘기가 전혀 아니니까 저의 경험에 대해서 다뤄드렸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또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들어가세요. See you soon, guys. 참 이게 운명이라는 게 신기한데요. 제가 심상화를 하지 않아서 그날 몸이 낫지 않았다면은 외출을 하지 않았을 것이고 외출을 하지 않았다면은 지금 이 일러스트를 그려주신 분을 만나지 못했을 것이에요. 방금 보신 영상 찍은 날 이 일러스트 작가분을 만나가지고 그냥 지나가는 말로 이런 그림이 있었으면 좋겠다 했는데 너무나도 잘 그려서 보내주셔가지고 이런 훌륭한 그림을 얻을 수 있게 됐습니다. 만화 작품을 준비하고 계신다고 하는데 좋은 작품이 나와서 유명해지시길 응원하겠습니다. 그림 감사히 잘 쓰겠습니다. 감사합니다.